여섯 번째, 고로 설비 관리 기본작업입니다. 1번, 고로 본체는 고온, 고압의 물리적 충격, 유독가스, 그 다음에 가연성의 CO 가스 같은 화학적 영향으로부터 견뎌야 하므로 견고한 기계적 강도가 되거든요. 이제 기계적이니까요. 기계적 강도와 충분한 이런 가스 같은 거하고 같은 것이 새어나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기밀성이죠. 이거 문제는 아마 앞에서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비슷한 문제가. 그 다음에 이 고로의 구조가 노구부서부터 샤프트 쪽으로 내려가면서 넓어진다. 노구가 있으면 그 다음에 샤프트 쪽으로 이렇게 아래로 넓어지죠. 아래로 넓어지는데 이렇게 아래로 넓어지는 게 되는 이유를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장인물이 강화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장인물이 처음에 여기 있다가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부피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팽창이 하면서 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면 체적이 증가하는데 이것이 반듯하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지를 못하죠. 예. 그래서 이제 아래를 좀 넓게 한다. 그 다음에 또 내려갈 때 또 노벽하고 장인물하고 이렇게 팽창해서 또 마찰이 또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같은 얘기입니다. 스테브나 또는 냉각반 또는 뭐 벽체 내화물 마모를 적게 이제 내내 요거가 똑같은 거예요. 노벽이 이게 다 노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뭐 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장인물이 이제 원활하게 내려가기 위해서 원활하게 쭉 내려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3. 고로의 구조가 노복부에서 보시부 쪽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노복 온 다음에 보시부는 다시 좁아들죠. 그래서 보시부 쪽에서는 좁아진 형상이다. 그 이유는 여기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기 노복 지나고 보시부 지나가면 여기가 온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액체 상태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장인물이 여기를 지나면서 용해되기 때문에 용해되면 어떻게 합니까? 체적이 감소되고 아래로 흘러내려야겠죠. 예. 흘러내려서 모아서 이렇게 흘러내리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쪽 부근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기서 요 보시 맨 아래에서 바람구멍이 있거든요. 풍구를 통해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때 공기가 원활하게 잘 흘러가기 위해서는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좀 넓어져야 되겠죠. 예. 그래야 이제 원활하게 이쪽으로 잘 흘러가는다. 그래서 이제 즉 통기 저항이 작게 해서 통기 저항이 작아야 통기성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통기 저항과 통기성은 이제 반대 개념이죠. 그 다음에 4번 고로의 특징은 내부 확인이 불가능한 밀폐 구조다. 근데 온도도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또 그 액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최근 고로는 노체 주변이나 노체 여러 형태의 수많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관찰이 불가능하니까 이제 관찰을 하기 위해서 각종 계측기 같은 거, 센서 같은 거 그런 걸 장착하는 거죠. 그래서 센서나 계측기를 장착해 갖고 이제 관측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고로 장인물 레벨 측정하는 거. 요거는 아마 앞에서 했을 겁니다. 고로 설비할 때. 위에서 고로 장입을 할 때, 요게 노구 이렇게 장입을 할 때, 뭐 슈트를 이렇게 뿌릴 때, 여기서 요 옆에서 이렇게 어느 위치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나, 그 하는 거. 사운딩이라고 했을 겁니다. 사운딩. 그 다음에 6번. 고로 장인물 표면 형상 측정과 장인물 분포 측정을 위한 장치는. 이거는 좀 형상, 그 장입을 했을 때 장인물의 모양이 어떻게 됐나, 그 다음에 장인물의 어느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가, 그런 건 이제 분포 측정을 하는 게 이제 그런 거 보고 이제 프로파일 미터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고론의 장인물 사이를 통과하는 가스의 성분과 온도 측정, 그 다음에 이런 걸 분석해 갖고서는 노황 분석과 관리하기 위한 거. 그런 전 프로브에서 합니다. 프로브가 있어갖고 그 프로브에서 성분과 온도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샤프트 프로브를 합니다. 그래서 샤프트부에 있습니다. 샤프트부, 즉 노흉부에 있는 그 프로브거든요. 검출기죠, 검출기. 그 다음에 8번. 고로 노정 장입 장치 구비 조건은 세 가지를 쓰시오. 고로 노정 쪽으로 장입하는 거, 이거는 한번 앞에서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원료를 장입할 때, 논해가스가, 새면 안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장입물을 균일하게 장입해야 된다.
그 다음에 충분한 장입 속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치가 간단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해야 된다. 그 다음에 9번 최근에 대형로에서는 대부분 벨리스식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전 보통은 옛날 방식은 전 요 위에 벨이 있어갖고 요 벨로 여기에 광석을 떨어뜨리면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벨이 하나 있으면 완벨식,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으면 뭐 투벨식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건 소벨, 아래에 있는 건 대벨 그렇게 표현하죠. 소벨과 대벨. 그런데 이제 이 벨이 없이 슈트로 쏘아주는 거. 그래서 벨리스식 같은 경우는 선회 슈트식이죠. 선회 슈트식이에요. 이거의 특징 두 가지. 첫 번째, 장인물의 분포 조정이 훨씬 쉽죠. 왜 그러냐면 이 선의 슈트 같은 경우는 고로 이렇게 노구에서 장입을 할 때 요 슈트가 얘가 회전도 하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광석이나 코크스를 이렇게 쫙 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인물 분포 조절이 좋다. 그 다음에 설비비도 저렴하죠. 설비비가 그런 슈트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전 벨식 같은 경우는 소벨, 대벨 해갖고서 이런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스 차단하기가 훨씬 쉽죠. 왜 그러냐면 설비도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 고로에서 나오는 CO 가스를 이쪽으로 안 나오게 하는데 조금 더 용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고로 본체를 구성하고 있는 철피 내부에는 고열로부터 철피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리나 철로 제작된 순행함을 설치하고 냉각수를 순환시켜 철피를 보호한다. 이 순행함은 철피에다가 별도의 순행 그 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 순행함을 보고 스테브 그렇게 표현합니다. 스테브. 그 다음에 풍구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축조된 내벽돌에 열을 식혀서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연화 사이에다가 구리로 제작된 얇은 판양의 순행함을 내벽돌 사이에 삽입해서, 그러니까 아예 관을 집어넣어 갖고서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철피 껍데기에다 붙이는 거라고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내벽돌 사이에다 넣는 거죠. 내벽돌 사이에다 넣는 거 보고 냉각반 그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쓸 겁니다. 냉각. 그 다음에 고로 냉각반 용선 징후 세 가지. 고로 냉각반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화벽돌이 있으면 이 내화벽돌 안쪽으로 이렇게 냉각이 되게끔 파이프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냉각반이 용선될 징후가 있다. 그러면 냉각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나, 또는 어떻게 됩니까? 이 고로 안에 온도가 너무 높을 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징후를 보면 첫 번째 노전가스 중에 수소가스가 상승할 때입니다. 수소가스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서 물이 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물이 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물이 H2O가 이게 이제 고온에 의해서 분해돼 갖고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때 이제 고온에서 분해돼서 H2하고 O하고 별도로 분해돼서 이렇게 나가지고, O는 C하고 반응할 수가 있는데, O는 C하고 반응해서 이렇게 CO나 뭐 CO2로 이렇게 되는데, H는 그냥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맨 위에서 뭐냐, 요 수소 농도가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노열이 저하되는 거죠. 노열이 전체적으로. 즉 뭐냐면요, 여기서 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새서 들어오기 때문에 얘가 이제 물이 새서 들어오면서 냉각도 되고, 이런 또 얘가 분해를 하면서 에너지를 뺏어 갖고 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열이 올라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열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여기 용선의 밑에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노복이 있고 보시가 있고 노상이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냉각반이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들어가 있죠. 냉각반이 쭉 들어가 있는데, 이 냉각반 여기서 물이 흘러내리면은
물이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수소도 이렇게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열을 뺏기기 때문에 여기 흘러내리는 용선 온도가 낮아요. 용선 온도가 낮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노열 저하죠. 그 다음에 풍구 접합면에 여기 풍구가 이렇게 있는데 요 부분에서 이제 물이 샌 거죠. 즉 여기를 이 주위를 이렇게 쭉 냉각시키는데 여기서 물이 흘렀으니까는 안으로도 들어가기도 하지만 여기로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풍구 접합면에 누수운 적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출선구 부근에서 이렇게 있는데 출선구가 있는데 요 출선구에서 요 물이 흘러내렸어요. 요 위에는 냉각반 쪽에서 물이 흘러서 이쪽으로 갔을 때, 그래서 이제 출선구 누수 현상. 그 다음에 주변에 CO 가스 농도가 상승할 때, CO 가스 농도가 상승한다는 얘기는요, 원래 정상적인 코쿠스에 의해서 반응된 거는 코쿠스가 일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해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높아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기서 O가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O가. 기본적으로 송풍하는 거하고 송풍 중에 O하고 그 다음에 여기 코커스하고 다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CO 가스 농도가 어느 정도로 나갈 때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수분이 분해 반응이 일어나면은 이런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CO 가스 농도가 상승하는 거죠. 그 다음에 13번 열풍로에서 나오는 열풍은 이것도 한번 한 것 같은데, 열풍에 지나가는 순서, 열풍 본관 거쳐서 그 다음에 환상관 거쳐서 그 다음에 송풍지관 또는 뭐 곡관 거치는 거죠. 송풍지관을 곡관 또는 뭐 구순에 그렇게 표현한다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블루파이프 거쳐서 풍구선단으로 들어간다고요. 그 다음에 환상관과 풍구의 연결 역할을 하는 송풍지관, 즉 곡관 내측에는 내화재로, 곡관은 안쪽에는 내화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내화재로 사용하는 것은 전 캐스터블 내화물입니다. 캐스터블이라고 있습니다. 주성분은 SiO2하고 미량의 Al2O3가 조금 섞여 있는 거예요. SiO2가 주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고로 본체를 비롯하여 각 설비 냉각수로 사용되면서 뜨거워진 냉각수는 냉각탑으로 회수된다. 그래서 이제 각종 아까 여기 예를 들어서 고로 냉각반 할 때 그 냉각반 하는 그런 냉각수 같은 거, 이거는 전 냉각수가 뜨거워졌죠. 그러면 그거를 냉각수를 냉각탑으로 가갖고 거기서 열을 회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냉각탑에서 냉각하는 원리 두 가지를 써라요. 첫 번째 증발에 의해서, 증발 잠열에 의해서 냉각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뜨거워진 물 자체를 갖다 냉각시키는 현열 냉각,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발 잠열, 그 다음에 현열 냉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고로 풍고로 유입되는 열풍의 온도는 보통 한 1000에서 1300도인데요. 그래서 1000도 이상에서 1300도 정도까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200에서 1300도를 쓴다. 그 다음에 고로 풍구 손상의 주 요인 두 가지. 이것도 아마 앞에서 했을 겁니다. 풍구 손상 요인. 그래서 첫 번째 풍구 하부 용융물. 풍구 하부에 풍구 쪽으로 용융물이 이제 흘러내리면서 그 용융물이 이제 풍구를 녹여버리는 거죠. 용손되는 거죠. 그 다음에 풍구 상부 벽 쪽에 벽부에 부착물 탈락으로 인해 갖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보씨가 있고 이렇게 보씨가 있고 여기가 이제 노상이고 여기에 풍구가 있는데 이게 이제 풍구거든요. 풍구로 바람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여기가 보씨가 있고 여기가 노복인데, 그러니까 이제 요 풍구 위에 쪽에서 여기에 어떤 것이 이렇게 걸려 있다. 즉 행잉이죠. 이제 부착물이 걸려 있다가 탈락. 떨어져 내리면서 요런 이제 풍구를 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착물 탈락으로 인한 손상이나 변형. 그 다음에 장인물이나 용융물, 여기서 또는 장시간 너무 오래 써갖고서는 이 풍구 자체가 이제 열을 많이 받아갖고, 열을 많이 받아서 이제 파손되는 경우죠. 그래서 풍구 끝부분이 열화로 인해 파손된 거죠. 그 다음에
냉각수 수질 낙하로, 예를 들어서 냉각수를 담수를 써야 되는데 약간의 바닷물이 섞였다든지 뭐 그런 염기가 있을 경우, 그럴 때는 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냉각수 수질 악화로 인해서 전 그쪽으로 침식이 되면서 파손될 때, 그 다음에 냉각수 수량 부족할 때, 또는 냉각수가 흘러가는 속도가 있는데 그 속도가 너무 느릴 때, 그럴 때는 전 냉각이 잘 안 되니까요. 냉각이 잘 안 돼서 변형이나 용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8번 고열의 열부하로부터 연화를 효율적으로 냉각하기 위해서 냉각반의 재질. 냉각반이 그 내화벽돌 안으로 이렇게 파이프가 흘러간다겠죠. 파이프로 하고 그 안에 물이 흘러간다는데, 이 냉각반의 재질, 이것도 이제 열전도를 좋기 위해서 구리를 쓰는 거죠. 순동. 냉각반 재질은 구리를 쓴다. 그 다음에 고로 본체 철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철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냉각 재킷이 있죠. 냉각 재킷. 이제 그거 보고 앞에서 아마 스테이블라고 했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철피 보호용으로 된 스테브 재킷. 이것도 역시 구리 같은 거, 구리나 또는 뭐 주철재로 이렇게 쓴다. 자, 주철재 스테브의 장점 세 가지를 쓰시오. 자, 주철재 같은 경우는 구리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구리가 값이 무지하게 비싸거든요. 근데 전 주철은 값이 싸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 그 다음에 또 구리는 내마모성 같은 것이 약한데, 이거는 이제 내마모성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이제 각종 장애물 강화에 따른 마모량이 적다. 그 다음에 이제 수명이 길죠. 이렇게 이제 내마모성도 강화하면서요. 수명이 길다. 그 다음에 고로 송풍 지관의 적열 원인. 고로 송풍 지관, 고로가 이렇게 있을 때요. 고로가 있을 때, 고로를 다시 그리고요. 고로를 그려보면, 고로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을 때, 풍구가 여기 이제 보시 아랫부분에 있다겠죠. 그러면, 환상관이 그 주위를 이렇게 돌고요. 환상관이 돌고, 환상관에서 풍구로 이렇게 들어가는 요 곡관인데, 요게 이제 송풍지관이죠. 요게 송풍지관인데, 요 송풍지관이 적열, 즉 열을 받는다는 얘기죠. 열을 받는 원인을 뭐 쓰시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지관 내부 내화물, 내화물이 대부분 캐스터블을 쓴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캐스터블이 불량할 때, 또는 캐스터블을 제대로 붙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내화물 시공할 때 이제 잘못된 거. 그 다음에 이제 보관이나 취급할 때 좀 취급이 잘못돼 갖고서는 사용상 취급이 잘못돼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캐스터블이 떨어져 나갔다든지 그런 거죠. 이제 요게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사용하기 전에 여기에 캐스터블 붙이고 나서 그 건조하거나 그럴 때 이제, 그래서 이제 또는 이게 이제 송풍 중에 보면 뜨거운 열에 의해서 열 충격을 받거든요. 열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런 열 충격이나 열 응력을 받는데, 이거에 의해서 균열이나 스폴링 현상에 의해 갖고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죠. 그 다음에 또 열풍 유량계가 여기에 열풍이 흘러가는 유량계가 다 있는데, 그 유량계가 잘못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블루파이프 요쪽으로 거꾸로 이제 냉각수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냉각수는 아까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냉각반 쪽으로 해갖고는 흘러서 이쪽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PCI 치입 렌트 위치 및 각도 부적죠. 요거는 전 PCI 조업할 때 연료 치입 조업이거든요. 연료 치입 하는데 이 연료를 뿜어주는 그 치입 렌트가 전 위치나 각도가 좀 잘못 맞아 갖고서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요 연료가 안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연소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 이 부분에서, 이쪽 부분에서 여기서 연소가 되면서 이 열이 여기까지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저결이 일어났을 때, 송풍지관 저결이 일어났을 때 대책은 전 공기로, 공기를, 이렇게 찬 공기를 넣어갖고서는, 이런 어, 임시로 퍼지를 해갖고서는 냉각을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간풍을 한다든지, 또는 살수를 해갖고서는 냉각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로 노저에서 발생하는 이상현상 두 가지를 쓰시오. 고로 노저니까요. 그러면 이상현상이면 뭐, 노저 온도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저 온도가 너무 올라가거나, 또는 너무 내려가거나, 문제죠. 노저 온도가 올라가면, 잘못하면 노 밑바닥 쪽으로, 여기가 이제 맨 밑에가 노저인데요. 이 위에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용선이 이렇게 있는데 용선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이 노저가 파손될 우려가 있죠. 점점 침식돼서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노저 온도가 높을 때고, 반대로 노저 온도가 너무 낮을 때는 잘못하면 용선이 여기서 굳어버리는 현상이 있죠.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냉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4번 고로 송풍지관의 누풍. 송풍지관에서 누풍, 즉 그쪽으로 바람이 샌다는 얘기죠. 그러면 송풍지관 쪽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 연결 부위에 체결이 불량해 갖고 그쪽으로 샌다든지, 또는 이 연결 부위에 가스킷이라든지 이제 패킹 같은 걸로 해갖고서는 가스가 누풍이 안 일어나게 했는데, 이것이 불량돼 갖고 이제 이쪽으로 가스가 새는 거죠. 그 다음에 열풍 유량계 요 설치가 잘못됐을 때, 그래서 이제 요럴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캐스터볼, 아까 이제 시공을 한다고 했죠. 캐스터볼로 안쪽으로 이렇게 발라준다고 했는데, 이거 요런 게 불량이 돼 갖고서는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취급 부주의를 해 갖고서는 이런 연결 부위가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취급 부주의로 블로 파이프 노즈부 변형이나, 또는 뭐 치킨 발생으로 열풍이 누설되는 거죠. 누설될 때. 그 다음에 열풍 유로 막힘이나 왜곡으로, 즉 뭐냐면요, 열풍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쪽 앞쪽이 예를 들어서 막혔다든지, 또는 그런 문제가 생겨갖고서는 이쪽 송풍지관 쪽으로 압력이 높아갖고서는 거꾸로 그쪽으로 나오는 현상이죠. 그 다음에 25번 고로 노저 온도 저하되면 이건 잘못하면 용선이 굳을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거의 대표적인 원인은 노심 불활성화인데, 노심 불활성화는 뭐냐면요, 노심은 고로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노상이고, 여기가 보시고, 여기가 노복이고요. 그 다음에 노흉, 이런 식으로 가죠. 이때 노심 부분은 요 코커스가 있으면서 요쪽에 풍구, 요 부분, 여기가 이제 풍구고요. 풍구 있으면서 코커스하고 반응하면서 요 부분이 가장 온도가 높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됐을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형성이 안 된다는 얘기는 반응이 제대로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놓으신 부분에 여기에 코커스가 O하고 제대로 반응을 못하는 거죠. O하고 반응해서 CO 가스가 나오고 하는데, 이 반응이 제대로 안 일어나서 보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온도가 안 올라가서 여기에 용선의 온도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심 불활성화. 그 다음에 노저 온도 상승의 원인, 상승원 같은 경우는 노저 온도가 요 밑에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용선의 온도는 똑같은데 요 노저 온도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여기가 이제 침식이 됐다는 얘기예요. 점점 깎여 나갔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